아니, 이게 가게야? 쓰레기장이야? 단속반 한정우가 시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생선 손질 중이라서요. 35년을 매일같이 반복했던 말순에게 어느 날 단속반이 들이닥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가게 진작에 없어졌어야 했어. 저는 여기서 평생을 생선을 팔며 장사했어요. 왜 갑자기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말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생선 내장통을 들어 한정우에게 다가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따뜻하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서지안이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운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조수석 창문 너머로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인천중앙시장.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간판 글씨 위로 녹이 슬어 글자 끝이 번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차문을 열었습니다. 네, 설명회는 2시죠? 그 전에 시장 한번 들렀다 갈게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하나. 시장 골목 앞에 선 지아는 어딘가 이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골목 안으로 한 발 들어서는 순간 지안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장이라면 을에 들려야 할 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목청 큰 외침도, 정육점 쪽에서 울려오는 칼소리도, 손님과 상인이 갓을 흥정하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옆에 선 중년 상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상인이 지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속 나온 사람들이 또 왔어요. 또 그 한 글자가 귓가에 걸렸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군중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좁은 틈이 보였습니다. 그 틈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잔뜩 뺀 낡은 앞치마, 안으로 조금 굽은 허리,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뭔가를 설명하려는 듯 서 있는 작은 체구. 시어머니였습니다. 윤말순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짙은 감색 점퍼를 걸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턱을 약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는데 어딘가 내려다보는 느낌이 강하게 풍겼습니다. 옆으로는 직원 2~3명이 카메라를 들고 가게 안팎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생선 손질대 위엔 아직 손질이 덜 된 생선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 곳곳엔 물기가 번져 있었고 손질대 옆엔 생선 내장을 담는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하다 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춰 선 사람의 풍경이었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장사하실 겁니까? 한정우였습니다. 도시재생 추진단 팀장. 그 목소리엔 설명을 들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 특유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며 말하려 했습니다. 지금 손질 중이라서요.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한정우가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직원들은 체크리스트에 무언가를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상인들은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군중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평생 이렇게 장사를 해왔는데요. 다른 가게도 다 짝! 소리가 시장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짧고 돌이킬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컹 소리와 함께 바닥에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 때렸어. 군중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사람들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는 손을 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발밑으로 물이 흥건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면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이 골목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굳어졌습니다. 지안은 가방을 왼손으로 고쳐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그러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골목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자 발밑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 꼬인 바닥, 떨어진 칼, 뒤집어진 생선 몇 마리, 그리고 손질대 옆에 놓인 생선 내장통. 지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은 길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내장통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손에 비릿한 물기가 배어났습니다. 주변 상인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야? 한정우가 인기척을 느끼고 막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생선 내장과 물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얼굴 위로, 정장 어깨 위로, 가슴팍 위로.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가 골목 안에 확 퍼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아는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앞치마 끝에 가볍게 닫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돌려드린 겁니다. 찰칵찰칵. 어딘가에 있던 기자의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한정우가 얼굴에서 내장물을 닦아내며 고함쳤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 하신 짓입니다. 주변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드는 상인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조용히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골목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정우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죠. 명함이 바닥에 놓이는 순간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내장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어깨 위에 걸쳐진 것들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골목 안에 그대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핸드폰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댔고 누군가는 옆 사람 팔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도 나서지 못하던 골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직원들도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말수는 가게 앞에 서서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우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물이 흥건했고 아까 떨어뜨린 칼이 그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옆에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이 갑자기 옆에 누군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전이었습니다. 인천중앙시장에 아침이 오는 시각은 해가 뜨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새벽 4시면 윤말수는 이미 경매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민어. 그날그날 올라오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가며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눈이 맑고 투명한 것, 배가 단단하고 탄력 있는 것, 아가미색이 붉고 선명한 것. 35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이제는 눈보다 손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오늘 것인지 어제 것인지 구분이 됐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직접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얼음을 채우고 생선을 올려두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칼이 생선배를 가르는 소리, 내장을 걷어내고 물로 씻어내는 소리. 골목이 아직 조용한 시간에 그 소리들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에게 그 소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그다 보면 피부가 버텨주질 못했습니다. 겨울이면 더 심했습니다. 손마디 사이사이가 터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잠깐이었고 반창고를 붙여도 물에 젖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손이었습니다. 말순에게는 그냥 그런 하루였습니다. 불편하다는 생각도 힘들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부터는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질이 한창이던 아침, 단골 손님 하나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장바구니를 팔에 걸고 이른 시간부터 나온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여기 생선이 제일 신선해. 진짜야. 다른 데선 못 사겠어. 말순이 웃으며 고등어 한 마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것은 특히 좋아요. 어젯밤 올라온 거라 싱싱해요. 한 마리 드릴까요? 2마리죠. 오늘 저녁에 구워 먹으려고. 그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하루의 보람이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였습니다. 35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옆 가게 오강수가 정육점 문을 열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회장님은요? 저보다 더 일찍 나오셨잖아요. 그 사이로 반찬가게 최명자도 셔터를 올리며 이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눈인사 한번.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매일 쌓여서 이 시장이 이렇게 오래 유지돼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바뀐 건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검은 차량 2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장 보러 오는 차들과는 달랐습니다. 속도도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감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클립보드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마지막에 내린 남자 한 명이 골목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가게들을 하나씩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찾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그가 골목을 걸으며 이쪽 저쪽을 살피다가 말순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가게 안을 한 번, 가게 앞 위치를 한 번, 골목 전체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위치 좋네요. 아주 좋아. 말순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든 채였습니다. 칭찬인지 다른 뜻이 있는 말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수구 덮개 규격이 안 맞습니다. 바닥 물 고임도 있고요. 직원 하나가 즉시 카메라를 들어 바닥을 찍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황당했습니다. 이거요? 이거 30년 넘게 그대로인데요. 여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한정우는 말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쪽을 더 살피며 말했습니다. 개선 명령 들어갑니다. 기한 내에 조치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손이 젖은 채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쓰여 있는지 읽을 새도 없이 서류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아까까지 흥정을 하던 손님 하나가 이미 자리를 피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강수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아직은 확신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앞치마 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질하다 만생선이 손질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잠깐 멈추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손등, 물기, 그리고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감촉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골목에는 다시 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생선 손질하는 소리, 손님 부르는 소리, 술에 끄는 소리.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그 서류 한 장이 조용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배수구 덮개 규격 미달, 바닥 물고임 위생기준 위반, 개선 명령, 기한 열흘. 읽을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장을 둘러보는 일은 가끔 있었지만 이렇게 서류가 발부되고 기한까지 정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눕고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눕고 한정우가 가게 앞에 서서 가게 안을 훑어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속을 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위치 좋네요. 아주 좋아. 그 말이 밤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이 뻑뻑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경매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얼음을 채우고 생선을 올렸습니다. 손이 찬물에 닿자 갈라진 손등이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칼을 들었습니다. 장사는 오늘도 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단골 몇 명이 들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애써 어제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잡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35년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채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감색 점퍼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한 명이 더 많았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클립보드도 2개였습니다. 카메라도 2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정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칼을 쥔 채로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정우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말순의 가게 앞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가게 안을 훑어보더니 바로 시작했습니다. 내장 처리통, 밀폐가 안 되어 있네요. 손질대 옆에 놓인 플라스틱 통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중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장을 걷어낼 때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장 어느 가게를 가도 손질 중에는 통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창 손질 중이라서요.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정우가 말순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카메라를 들고 통 주변을 이리저리 찍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클립보드를 펼치고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질대, 내장통, 바닥.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오광수도 정육점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최명자도 반찬가게 앞에서 행주를 손에 든 채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나섰다가 자기 가게로 불똥이 튈까봐 다들 발을 붙이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이번엔 손질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마 위생 상태도 기준 미달입니다. 칼 보관도 문제고요. 바닥 물기 관리도 안 되어 있어요. 직원이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도마, 칼, 바닥 물기. 항목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말순의 가슴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쓰던 도마였습니다. 매일 갈던 칼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말순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이런 건 시장에서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한정우가 이번엔 말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순 씨, 저는 지금 다른 가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불쾌했습니다. 친근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며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말수는 입을 열려다 그냥 다물었습니다.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어제보다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보다 두꺼웠습니다. 한정우가 이번엔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주변에 다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장사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기한 안에 전부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말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손님 2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 있는 가게야? 잠시 후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지는 게 말순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정우는 클립보드를 직원에게 넘기고 가게 안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내장 처리통 밀폐 기준 위반, 도마 위생 불량, 칼 보관 기준 미달, 바닥 물기 관리 불량.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손이 어제보다 더 많이 떨렸습니다. 오강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낮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가게는 쳐다도 안 보던데. 말순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우리 가게만. 목소리가 끝에 가서 흐려졌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겠다는 말밖에는. 오강수가 골목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정우의 차가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했죠? 조심해요, 말순 씨. 뭔가 그냥 단속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순은 그 말을 듣고도 딱히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서류를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넣고 다시 손질대 앞에 섰습니다. 손질이 덜 된 생선들이 얼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칼을 집어드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칼을 잡고 생선을 손질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정우는 말한 대로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를 전후해서 감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가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순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밖에 없다는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 창거리를 보러 나온 주부들이 가게 앞에 서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고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할머니 한 분은 조기를 한 손에 들고 이게 더 싱싱하냐 저게 더 싱싱하냐 물어보던 참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손님들 사이에서 웃으며 생선을 골라주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조금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장사는 손님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만 되면 괜찮겠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감색 점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5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따로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더 준비하고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한정우가 그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듯이 가게 앞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생선을 고르던 손이 하나둘 멈췄습니다. 한정우는 인사도 없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직접 당겨 열었습니다. 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온도 기록지 어디 있습니까? 말순이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온도 기록이요? 냉장고 온도 매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어디 있어요? 말순은 잠깐 멍했습니다. 35년 장사하는 동안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도계가 있으니 온도가 유지되는 거지 그걸 따로 날마다 종이에 적어야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걸 따로 적어야 하는 건지 몰랐는데요. 한정우가 뒤에 선 정장 차림 직원을 돌아봤습니다. 직원이 바로 받아 적었습니다. 한정우가 다시 말순을 봤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업정지 가능합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조기를 들고 있던 단골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등어를 고르던 주부가 슬쩍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 안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냉장고 옆면까지 들여다보며 뭔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님 하나가 일행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자꾸 나오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말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시장 골목에서는 작은 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억울하다는 것도 속상하다는 것도 얼굴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조기를 들었던 단골 할머니도 결국 생선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가려는 눈치를 보이다가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은 괜찮다는 듯이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을 짓는 게 그날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북적이던 가게 앞이 텅 비었습니다. 아까까지 손님들이 서 있던 자리, 고등어를 고르던 자리, 조기를 들고 흥정하던 자리가 한꺼번에 비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만 그대로였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정우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온도 기록지 구비하시고 매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가 개선 명령 들어갑니다. 서류가 또 나왔습니다. 말순은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한번 닿고 받았지만 손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찬물에 담가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차가웠습니다. 한정우가 돌아서려다 가게 안을 한 번 더 훑쳤습니다. 점심때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원래라면 가장 바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거리 보러 나온 손님들, 시장 구경 나온 어르신들, 지나가다 들르는 단골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순의 가게 앞은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잠깐 눈길을 주다가 그냥 걸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이 있었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슬쩍 보고 지나쳤습니다. 35년 동안 점심때 이렇게 한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손님이 없어도 손질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질이 다 끝난 생선을 괜히 다시 정리하고 얼음을 고르게 펴고 바닥에 물을 한 번 더 뿌렸습니다. 그때 최명자가 반찬 그릇 하나를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깍두기였습니다. 오늘 새로 담근 것인지 빛깔이 선명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이거 오늘 새로 담근 거야. 말순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명자씨. 나중에 먹을게요. 최명자가 그릇을 손질대 옆에 내려놓으며 말순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말해. 우리 다 보고 있어.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나오지 않는지 입을 열려고 하면 목 안쪽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최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려 생선을 괜히 다시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최명자가 돌아가고 나서야 말순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사를 정리하고 혼자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불을 줄이고 뒷정리를 하는데 아들 태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어때? 말순은 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들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진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별거 아니야. 밥은 먹었어? 먹었어. 너나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조기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서던 뒷모습, 손님들이 수군거리던 소리, 텅 빈 점심가게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을 때마다 떨리던 손끝,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말순은 손질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35년을 버텨온 사람이 이 정도에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려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숨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게 불이 꺼진 골목에서 혼자 손질대를 두 손으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이 자리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걸 느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순은 앞치마로 눈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등을 폈습니다. 내일도 장사는 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고 다시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단골 할머니가 조기를 내려놓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서류에 적혀있던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업정지. 그 두 글자가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차피 4시면 나가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거울을 외면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경매장을 다녀오고 수레를 끌고 돌아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을 채우고 생선을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찬물에 닿았습니다. 갈라진 손등이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경매장을 다녀와 가게 문 앞에 선 말수는 자물쇠를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게 문 옆 통로 쪽에 플라스틱 통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생선 내장을 담는 통이었습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분명히 가게 안쪽 손질대 옆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두는 것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로 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이라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일찍 나온 상인 몇 명이 저쪽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이쪽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통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가 안 옮겼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안 옮겼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할 때 그 통을 안쪽에 밀어넣는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잠을 못 자서 기억이 흐릿한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또렷했습니다. 통을 안쪽으로 들이려는데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감색 점퍼를 입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직원 2명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직원이 이미 이쪽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통로 쪽에 나와 있는 내장통을 보더니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딱 걸렸네요.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공용 통로에 폐기물 적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통 주변을 빠르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이미 서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안 옮긴 거예요. 어제 분명히 안쪽에 두고 나왔는데. 한정우가 손을 들어 말순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현재 통로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 했다고요. 누군가 옮긴 거예요. 누가 옮겨요, 새벽에.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차갑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표정 없이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받아 적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상황이 익숙한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안 옮겼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찬가게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명자였습니다. 일찍 가게를 열러 나왔다가 이 상황을 보고 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명자의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최명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최명자가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기 안에 있었는데. 그 말이 들렸습니다. 말순에게도 들렸고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도 들렸습니다. 직원이 최명자 쪽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정우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과태료 통보서가 말순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정육점 쪽에서 오광수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오광수의 시선이 내장통에서 한정우에게로
골목 입구 CCTV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 나오면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직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골목을 지나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내장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질대 쪽 통로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누군가 옮긴 것이었습니다.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통에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었고 경사가 있는 바닥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말수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장통을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질대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많이 떨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억울하면서도 어쩌면 내가 뭔가 기준을 몰랐던 거겠지, 내가 챙기지 못했던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여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내가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걸 했다고 했습니다. 증거라며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말수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나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처음으로 아들 태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뭐라고 말할지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태욱이 전화를 받는 순간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말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가 엄마 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욱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엄마.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한정우가 처음 왔던 날부터. 태욱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짧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일 없다, 밥 먹었다, 끊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중간 흔들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억울하다는 게 목소리에 다 배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시장 가게에 재개발 단속 나온다고 며칠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게만 건드린다고 하더라고. 지안이 소파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칠째요? 거의 일주일 됐나 봐. 근데 엄마가 오늘은 통이 누군가 옮겨져 있었다고. 자기가 안 옮겼는데 거기다 갖다 놨다고 과태료까지 나왔대. 지아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내일 모레잖아요. 재개발 관련해서. 응, 그래서 엄마도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던데. 지아는 잠깐 생각하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태욱이 지안을 봤습니다. 괜찮겠어? 바쁘잖아. 설명회 전에 시장 먼저 들를게요. 어머님 얼굴도 봐야 하고. 태욱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한번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개발 관련 서류 몇 장을 미리 검토해뒀습니다. 인천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였지만 꼼꼼히 읽어두었습니다. 어디가 대상 구역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인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읽으면서 몇 군데의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 하나. 시장 골목 앞에 선 지아는 어딘가 이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골목 안으로 한 발 들어서자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며느리 아니야? 말순 씨 아들 와이프라고 들었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개의치 않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비린내와 얼음 녹는 물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질대 앞에서 고등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아, 왜 여기를? 설명회 가기 전에 들렀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어색함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지안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늘 그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만나고 가끔 전화를 드리고 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올 것까지 있나? 설명회만 가면 되지. 어머님 상황도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문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질대 위치, 냉장고 각도, 내장통이 놓인 자리, 가게 앞 통로 너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렇게 봐? 그냥요. 어떻게 된 건지 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쪽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와서 이래저래 봐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안이 가게 안을 살피는 걸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오강수가 다가왔습니다. 정육점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말순 씨 며느리분이세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지안입니다. 오강수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요즘 한정우 팀장이라는 사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시장에서 단속이 이렇게 한 가게만 집중된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안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딱 열흘 전부터예요. 재개발 설명회 날짜 잡혔다는 공문 돌고 나서 바로. 지안이 날짜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회 날짜, 공문과 단속 시작 시점이 맞물린다는 것.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최명자가 행주를 손에 든 채 다가왔습니다. 눈치를 보다가 지안 옆에 섰습니다. 아가씨, 우리 말순이 억울한 거 맞아요. 내장통 그거 어제 내가 봤는데 분명히 가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나와 있더라고.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안이 최명자를 봤습니다. 직접 보셨어요? 퇴근할 때 봤어요. 말순이가 안쪽에 밀어넣는 거. 지안이 다시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최명자의 증언, 내장통 위치, 퇴근 시각. 지안은 수첩을 덮고 가게 입구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골목 안쪽에 CCTV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각도가 가게 앞 통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뭔가를 확인한 것처럼 지안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적는 거야? 지안이 시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설명회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잠깐 지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인지 됐다는 말인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손질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아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 골목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정우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일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설명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단속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회는 다음날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시장 안쪽 공터였습니다. 평소에는 상인들이 잠깐 쉬거나 짐을 내리는 자리였는데 그날은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도시재생 추진단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자 크기가 크고 색이 선명했지만 왠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강수는 앞줄 가까이 앉았고 최명자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수는 중간쯤 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앞치마를 벗고 왔지만 손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것처럼 무릎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말순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을 흘끗 봤습니다. 또 뭘 적으려고? 그냥 메모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되자 한정우가 앞쪽에 섰습니다. 단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크린 앞에 마이크 하나를 들고 섰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시장에서 단속을 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추진단 팀장 한정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반짝이는 새 건물들, 넓어진 도로, 깔끔하게 정비된 상가거리, 배경음악까지 흘렀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어디에도 지금 이 시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우리 시장이야? 어디 건물이야 저게?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 한정우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여러분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더 많은 유동 인구를 끌어들여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상은요? 뒤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년 상인이었습니다. 보상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우리 가게 수십 년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한정우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보상 부분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체 사업 방향을 먼저 공유드리는 자리입니다. 개별 상담이라는 게 언제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준비를 하죠. 기준은 추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후가 언제예요? 한정우가 미소를 유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언제인지도 얼마인지도 아무것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아는 수첩에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보상 기준 없음. 개별 상담 일정 미정. 전체 공지 없음.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꺼내뒀던 재개발 설계도 사본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 위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가게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게가 재개발 구역의 주 출입구 바로 앞자리였습니다. 새로 설계된 건물 출입구가 들어서려면 그 자리가 먼저 비어야 했습니다. 핵심 위치였습니다. 가장 먼저 비워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박소연이 지안 쪽을 슬쩍 봤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고 설계도를 펼쳐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소연이 조용히 몸을 돌려 한정우 쪽으로 다가가 낮게 귀띔했습니다. 한정우의 시선이 잠깐 지안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를 향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손을 들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의 분위기가 질문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었다가 옆 사람 눈치를 보며 내렸습니다. 또 한 명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회장 전체가 조용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말순 쪽을 봤습니다. 지안도 옆에서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뒀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말순 쪽을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엔 가늘었습니다. 저는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35년째 생선 가게를 하고 있어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왜 제 가게만 계속 단속을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는데 옆 가게는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그걸 오늘 여기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설명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말순을 봤습니다. 오강수가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최명자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마이크를 내리고 말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소리가 조용한 공터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이 한정우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말순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아래를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기준을 못 지키시면 단속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준이라면 다른 가게도 똑같이 보셔야죠. 저만 보시면 지금 다른 상인분들 앞에서 공무원 집행에 시비를 거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설명회장에서 쓰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이 뭔가 더 말하려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소리가 공터 전체에 울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명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뺨을 감싼 채 비틀거리고 있었고 옆에 앉아있던 상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앉아있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고
오광수는 주먹을 쥔 채 한정우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발이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자의 카메라 셔터만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한정우는 손을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한번 훑어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주변을 천천히 한번 둘러봤습니다. 설명회장 앞쪽, 옆쪽, 뒤쪽, 기자들이 있는 위치, 카메라 각도, 주변 상인들의 표정, 모든 것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시어머니 옆에 놓인 것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내장통이었습니다. 말순이 설명회에 오면서 가게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설명회가 길어지면 바로 가게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냥 옆에 두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고 옆면에 물기가 조금 배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상인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 하려는 거야? 지아는 통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비릿한 물기가 배어났습니다. 무게가 제법 됐습니다. 한정우가 뒤늦게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 생선 내장과 물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한정우의 얼굴 위로, 정장 어깨 위로, 가슴팍 아래로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가 공터 전체에 확 퍼졌습니다. 한정우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장 위에서 내장 찌꺼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장에 있던 수십 명이 전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빈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옆에 가만히 내렸습니다. 흐트러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표정도 자세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하신 것보다 약하게 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기자뿐 아니라 상인들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얼굴에서 내장물을 닦아내며 고함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공무원한테. 기준 말씀하셨죠? 지안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위생 기준, 통로 기준, 온도 기록 기준.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35년을 일해온 사람한테 하신 겁니다. 뒤쪽에 서 있던 박소연이 한정우 쪽으로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발이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정우를 돕고 싶은 건지 피하고 싶은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지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공무집행 방해에 폭행까지 한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정우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함을 내려다보는 한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과 직함을 보는 순간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아는 명함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말수는 아직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말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뺨 맞으신 거 진단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안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자리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광수가 먼저 말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내가 같이 가줄게요. 최명자도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손이 차가워. 괜찮아? 많이 아파? 말순은 최명자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의 핸드폰이 여전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카메라들을 의식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시어머니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실 수 있어요? 말순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잠깐 망설이다가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설명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 한정우 쪽을 바라보며 뭔가를 따지려는 사람들. 아까까지 조용히 눌려있던 공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요. 일 좀 생겼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앞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단속 기록을 전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줄을 섰습니다. 옆에서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왜 그랬어? 괜한 일 만든 거 아니야. 지안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한 일 아니에요, 어머님. 말순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온도가 지안에게는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지안은 시어머니 팔을 잡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뺨에 손을 댔다 뗐다 하면서 걸었습니다. 맞은 자리가 아직 얼얼한 것 같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진료실 앞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진단서 발급, 설명회 현장 영상 확보, 시장 CCTV 열람 신청, 단속 기록 정보 공개 청구. 적다 보니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그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그게 다 뭐야? 해야 할 것들이요. 그걸 다 어떻게 해? 하나씩 하면 돼요. 말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깐 지안을 봤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안면부 타박상, 2주 진단이었습니다. 지안은 진단서를 받아 사진을 찍어두고 원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말순은 진단서를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그날 일이 글자로 적혀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오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광수였습니다. 지안 씨, 저 오광수인데요.
지금 시장 CCTV 관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뒀어요. 영상 지우기 전에 확보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새벽 것도 남아있대요. 지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영상이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내장통 있던 쪽 각도 카메라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순 쪽을 봤습니다. 어머님, 시장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설명의 자리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오자 몇 명이 이쪽을 봤습니다.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강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상 확보했어요. 관리업체 직원한테 부탁해서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영상에 뭐가 찍혔는지 보셨어요? 오강수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봤어요. 새벽 4시 20분쯤인데 누군가 골목으로 들어오더니 말순 시가게 앞 내장통을 통로 쪽으로 끌어다 놓고 가요. 화질이 좀 흐리긴 한데 사람이 움직이는 건 확실히 찍혔어요. 말순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진짜 누가 옮긴 거네요. 그렇죠.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지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체형이나 옷차림은요? 키가 좀 있고 어두운 색 옷을 입었어요. 그 이상은 화질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어두운 옷. 내장통 이동.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부 연루 가능성. 그때 최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상인 2명이 함께였습니다. 지안 씨,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지안이 최명자를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최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 내장통 옮기기 전날 저녁에 봤어요. 말순이가 안쪽에 밀어넣는 거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나온 게 아닌 건 확실해요.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옆에 선 상인 하나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요. 한정우 팀장이 단속 나올 때마다 다른 가게는 쳐다도 안 봤어요. 저희 가게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더라고요. 말순 씨 가게만 매일 들어갔어요. 이상한 거 맞아요. 또 다른 상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소문도 이상해요. 단속받고 나서 며칠 만에 말순 씨 가게 위생 문제 있다는 말이 시장 밖에까지 퍼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져요? 누가 퍼뜨린 거 아니에요? 지안은 하나씩 다 받아 적었습니다. 증언자 이름, 목격 내용, 날짜, 최명자의 증언, 단속 집중 정황, 소문 유포 경로. 수첩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말순은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줄 줄은 몰랐습니다. 눈치 보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안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서지안 씨 맞으시죠? 저 오늘 설명회 현장에 있었던 기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온라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안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내용 정리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인천시장 설명회를 쳐봤습니다. 영상이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할머니 상인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 제목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안은 핸드폰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강수가 지안 옆으로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안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단속 기록 정보 공개 청구할 거예요. 열흘치 기록 전부요. 어느 가게를 몇 번 나왔는지, 어떤 항목을 지적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순 시각에만 집중된 게 확인되면 표적 단속이라는 게 입증이 돼요. 오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상인의 차원에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증언서 써주실 수 있어요? 목격하신 것들 날짜랑 내용 정리해서요. 그거야 당연하죠. 지안이 주변 상인들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들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접 보고 들으신 것들 적어주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상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발 한 발짝도 못 내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말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일단 좀 쉬세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지안아, 이거 진짜 되는 거야? 공무원 상대로 이렇게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 지안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열흘 동안 당하신 거 그냥 넘어가면 기록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남길 수 있어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의 말을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셔터 올라가는 소리, 술에 끄는 소리, 상인들이 인사를 나누는 소리. 시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안은 집에 돌아와서도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오늘 모은 것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진단서 사본, 수첩에 적어온 증언 내용들, 단속 날짜와 항목을 정리한 메모, 그리고 오강수가 넘겨준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USB, 테이블이 좁게 느껴질 만큼 자료가 쌓였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나중에요. 나중에가 언제야?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자리에 있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오늘 안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태욱이 테이블 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엄마는요? 댁에 모셔다 드렸어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태욱이 의자를 당겨 지안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오늘. 지안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이 맞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팔을 잡고 병원을 걸어가던 그 느낌, 상인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던 그 장면,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더 힘드셨죠. 태욱은 그 말에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다시 자료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걸 보고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지안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CCTV 영상 파일이 열렸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화질이 흐렸습니다. 골목 안쪽을 비추는 카메라였는데 야간이라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 들어오더니 말순의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잡더니 통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다시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30초도 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안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형은 보였습니다. 키가 있었고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지아는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설명회 때 한정우 뒤에 서 있던 직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명,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던 여자 직원. 키가 있었고 걷는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지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박소연, 시청 주무관, 한정우의 부하 직원. 설명회 때 한정우 소매를 잡으려다 멈추던 사람. 이미 한 줄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그 이름 옆에 별표를 하나 쳤습니다. 다음으로 단속 기록을 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어뒀는데 그 전에 지안이 직접 확보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오강수가 기억을 더듬어 날짜별로 정리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단속 나온 날짜, 시각, 지적 항목들. 열흘 동안 말순의 가게에 단속이 들어온 횟수는 1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게, 맞은편 가게, 골목 안쪽 가게, 단 한 군데도 단속 기록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순의 가게 하나만 12번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인천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 설계도면. 지아는 도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의 주 출입구 위치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골목 구조와 겹쳐봤습니다. 말순의 가게 자리였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 새 건물의 핵심 출입구가 들어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지 않으면 설계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구역 안에 있어도 설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말순의 가게 자리만큼은 달랐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말순의 가게를 내보내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내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속을 반복해서 손님을 끊고 과태료를 물리고 마지막엔 영업 정지까지 몰고 가는 것. 그게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테이블 위를 한번 정리하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 확인, 박소연 관련 추가 확인, 재개발 설계도와 단속 기록 연결해서 정리, 기자에게 자료 넘기는 시점 조율, 법적 대응 준비, 그리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긴 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고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맞은편에 섰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자료 전부 다 봤어요. 말순이 칼을 내려놓고 지안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CCTV에 내장통 옮긴 사람 찍혔어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단속 직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단속 기록 보면 열흘 동안 어머님 가게만 12번 들어왔어요. 다른 가게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말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설계도도 확인했는데요. 어머님 가게 자리가 새 건물 출입구 위치예요. 그 자리가 비어야 공사가 시작되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어머님을 내보내려고 한 거예요. 말순이 천천히 손질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넘어가시면 기록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상인이 똑같이 당할 거예요. 옆집일 수도 있고 오광수 씨일 수도 있고 최명자 씨일 수도 있어요. 말순의 손이 손질대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님 결정이에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술에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생선 경매 소리가 멀게 울렸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네. 나 그냥 넘어가기 싫다. 지안이 말순을 봤습니다. 35년을 여기서 버텼어. 새벽마다 나와서 손 갈라지도록 일하고 손님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면서. 근데 그게 누군가 계획한 대로 그냥 밀려나야 하는 거면 그건 아니잖아. 목소리가 끝에 가서 가늘어졌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싸울게. 이번엔 싸운다.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질대 위에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제와도 달랐습니다. 지안은 그 옆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말보다 더 분명한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들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들 한가운데서 윤말순의 칼소리가 오늘도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안은 회사 법무팀에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듣고 난 법무팀 변호사는 잠깐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해볼 만하다고. 오히려 증거가 생각보다 많다고.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열흘치 단속 기록이 있었고 말순의 가게만 집중적으로 타깃이 됐다는 게 숫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최명자의 증언이 있었고 오광수의 증언이 있었고 그날 설명회 현장을 핸드폰으로 찍어둔 상인들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조각들이 모이자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설명회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공무원 직권 남용, 특수폭행,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한정우의 이름이 피고소인 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장통을 옮긴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박소연의 이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던 날 말순은 지안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말순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손질대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색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접수하고 나면 언론에도 알려질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알려줘야죠. 알려지는 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설명회 현장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시장 상인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며느리가 내장통을 들어 맞받아치는 장면. 영상은 며칠 사이에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분노한 사람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35년 장사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고. 고소장 접수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 지역 전역 뉴스였습니다.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지아는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나오실 수 있어요? 직접 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말순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생선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습니다. 할게요. 내가 직접 말할게요. 방송은 이틀 뒤 저녁 6시에 나갔습니다. 말순이 가게 앞 손질대 옆에 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진 못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 단속이 시작되고 손님이 끊겼다는 것, 설명의 자리에서 뺨을 맞았다는 것,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일이 커졌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시작된 내용이 전국 뉴스로 번졌습니다. 인천 중앙시장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단속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청 내부 감사가 시작된 건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2달 뒤에 나왔습니다. 한정우는 직위해제됐습니다. 박소연도 직위해제됐습니다. 단속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직원 2명도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추진단 전체가 사업 진행을 멈추고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정우에게는 폭행과 직권 남용에 대한 벌금이 부과됐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재개발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상인동이 없는 일방적 추진이 문제가 됐고 보상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말순은 그 결과를 뉴스로 들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혼자 저녁 뉴스를 보다가 앵커가 한정우 직위해제 소식을 읽는 걸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풀린 건지 후련하다는 게 맞는 건지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오래 참았던 숨을 드디어 제대로 내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장에 평화로운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말순은 여전히 경매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수레를 끌고 돌아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을 채우고 생선을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조기를 사러 오던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말순과 눈을 마주치기가 민망했는지 고개를 숙이며 왔습니다. 말순이 먼저 웃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조기 좋아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오강수가 아침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명자가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단속 나온 차가 들어오면 다들 긴장하던 그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은 생선을 손질하다가 손을 멈추고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통로, 물기 있는 바닥.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한겨울에 손이 갈라지는 날도, 장사가 안 돼서 혼자 속을 끓이는 날도 이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대단하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매일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자랑스럽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말순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버텼는데도 밀려날 것 같고 말했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 넘어가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윤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어지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증언해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켜온 그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온 세월은 아무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